자, 5번 문제. 네, 명망법 아주 신나게 지금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죠. 네, 이거는 모체가 뭐예요? 네, 다이올이죠, 다이올. 네, 다이올인데 육각골이니까 사이클로 헥산 다이올이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모체예요. 격까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로 헥산 다이올인데 번호 어떻게 붙어야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OH가 주작용기니까 둘 다 최소 번호가 돼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1, 2 아니면 이렇게 1, 2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중결합이 5번이 된단 말이야. 네, 이렇게 돌아서 5번. 그럼 반시계로 도는 게 맞지. 그죠? 이중결합이 3번이니까. 그죠? 그래서 1, 2, 1, 2 둘이 결선에 올라가서 이렇게 1, 2, 3이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클로 헥스 3 N 1, 2 다이올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죠? 다이올이니까. 더 1번 문제 없고요. 자, 2번은 이것도 얘가 이제 모체죠. 네, 사이클로 헥산 다이올 이 모체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번호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1, 3여야 돼요. 자, 이렇게 1, 3거나 이렇게 1, 3거나. 그러면 그죠? 번호 확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false point of difference를 해서 1, 3, 4 아니면 1, 3, 6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1, 3, 4가 맞는 거지. 네. 자, 4번의 치환기 이름이 뭐예요? 저거 비닐이죠. 네,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사례예요. 네, 이중결합이 사슬 안에 들어가면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건 주사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번에 비닐이 있는 사이클로헥산 1, 3 다이올. 네, 문제 없죠. 그래서 2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 네, 평범한 알코올이죠. 네, 그대로 이게 모체가 되겠네요. 네, 근데 번호 붙일 때. 자, 탄소 7개짜리 헵타놀인데요. 번호 어떻게 붙어야 돼요? 자, OH 번호가 왼쪽부터 가도 4, 오른쪽부터 가도 4예요. 네, 그럼 그 다음은 false point of difference이죠. 자, 왼쪽부터 가면 3, 3, 4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부터 가면 3,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3, 4가 맞는 거지. 3, 4, 5, 5 이거보다 3, 3, 4, 5가 맞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 3, 4, 5가 돼야 돼. 치환기 2개인 거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 클로로의 알파벳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요. 네, 규약을 정확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false point of difference를 3, 3, 4, 5 3, 4, 5, 5보다 우선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헵타놀에서 헵탄포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5 클로르에 33 다이메틸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잘 돼 있어요. 문제 없죠? 네. 자, 4번. 이건 어떻게 돼요? 네, 이것도 OH가 붙은 탄소가 주사슬이 돼야 되니까 여기 두 탄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만큼이 모체가 되는 거죠. 그럼 저거 탄소 3개짜리 프로판에서 시작이 돼요. 프로판올 이거 2개니까 OH 프로판 다이올이 되는 거죠. 넘버링은 어떻게 돼요? 네, 1, 2, 3 이렇게 붙어야죠. 네, OH 번호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프로판 1, 2 다이올이 모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사이클로헥실이 붙은 거예요. 네, 그럼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5번 다이올인데 이것도 모체는 이게 그대로 모체예요. 그죠? OH 2개 들어가 있는 모체.
그럼 번호 어떻게 붙여야 돼? 왼쪽부터 가야 여기가 2번이 되겠네. 오른쪽부터 가면 3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 4 다이올. 이게 정확한 이름이죠. 네, 2, 5 다이올이죠. 1, 2, 3, 4, 5. 2, 5 다이올. 5번에 메틸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헵탄에서 헵탄올, 헵탄 다이올, 헵탄 2, 5 다이올. 그리고 앞에 5 메틸이 붙어야 돼요. 그죠? 잘못 붙었잖아요. 번호 잘못 붙여놨죠. 네. 그래서 헵탄 2, 5 다이올. 이게 이제 주사슬이고 5번 메틸. 그래서 5번이 범인이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률이 75%로 나왔네요. 네, 오답이 뭐 1, 3, 4번 이런 다양한 오답이 나왔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푼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MD 피트 할 거 없이 다 요 수준 내용만 정확히 알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자, 이제 6번 문제 극성 얘기가 나오죠. 쌍자 모멘트가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은, 뒤에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을 묻고 있죠. 자, 쌍극자 정리법이에요. 네, 기본적인 쌍극자 뮤는 Q 곱하기 D죠. 그래서 Q가 유사하면 D 갖고 판단하면 되고요. D가 유사하면 Q 갖고 판단을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거 일개 결합의 벡터는 저런 식으로 판단이 돼요. 일개 결합의 극성은 이걸로 확인이 된다고. 근데 결합이 여러 개면 벡터 합을 결국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하 구조까지 알아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저거 기하 구조가 문제 이슈인 경우가 있어요. 네, 비교 대상에 따라서 뭐 뒤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죠. 네, 근데 자, 아주 간단한 이제 화합물에서 기본적인 작용기 한 개씩 갖고 있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뭐 구조를 따져서 접근하면 굉장히 난해한 그 논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게 뭐예요? 네, 레벨 1 수준으로 암기 하는 거예요. 네, 레벨 1 수준의 암기가 뭐야? 작용기 없으면 다 0 근처고요. 작용기 있을 때 네, 저거 전기무소 큰 원자들 포함하는 것들, 자, 레벨 1 수준이에요. 네, 1점 초반이 에터아민이라고 그랬고요. 네, 1점 후반이 알코올과 알키랄라이드, 그리고 2점 중후반에 들어가는 게 알데하이드 케톤이에요. 그래서 저기 화합물들을 보면 1, 2번이 알데하이드 케톤이죠. 네, 3번이 알코올이에요. 4번 에터, 5번 알키랄라이드. 그러니까 다 그 레벨 1 수준을 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1, 2등이 되겠네요. 그죠? 알데하이드 케톤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꼴찌가 될 거고요. 네, 에터 1점 초반. 그리고 알코올과 알키랄라이드가 1점 후반. 자, 이거 실험값을 보면요. 네, 이 알키랄라이드가 2.06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점 후반이죠. 네, 1점 후반 근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에터, 저 다이에틸 에터가 1.23이에요. 꼴찌 맞죠? 네, 그리고 알코올이 1.68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죠. 네, 그리고 저 둘 중에 알데하이드 케톤 중에는 누가 쌍자가 커요? 케톤이 크죠. 왜? 벡터가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카보닐의 극성을 따지면 누가 크냐면 알데하이드가 더 커요. 왜냐하면 알데하이드의 카보닐은 알킬기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이 알킬기 무슨 역할을 해요? EDG죠. 전자를 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알킬기 2개, 여기는 하나니까 양전하가 더 커야 돼. 여기보다. 그러니까 카보닐의 극성은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여기보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
벡터가 하나뿐이고 알킬기의 벡터, 그죠? 네, 여기는 양쪽으로 벡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벡터에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톤이 알데하이드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제 마지막으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실험값을 보면요, 2.52, 2.76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1, 2번 골라주고 레벨 1 수준으로, 그 다음에 케톤이 알데하이드보다 크다, 이거 알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네. 자, 6번 문제 정답률이 50%로 나왔네요. 네, 1번, 3번, 5번 이런 오답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네. 자, 쌍극자 모멘트는 지금 정리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그래서 뭐 섣부른 논리를 전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요. 자, 문제에 따라서 어떤 화합물을 구성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논리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기본 값을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걸 알아야 이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기초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성 판단할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성 판단할 때, 끓는 점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수소결합 보죠. 그 다음이 거대 분산력이고 세 번째가 쌍극자인데 그때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계에 따른 쌍자 범위가 얼마나 됐냐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알고 시작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레벨 2, 레벨 3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일단 레벨 1 이거 그 세 가지 범위로 작용기 6개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1점 초반 에터아민, 1점 후반 알코올과 알키랄라이드, 그리고 2점 중후반이 알데하이드 케톤이에요.